내신과 수능의 어떠한 그 차이점? 일단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준비하는 기간도 짧고 범위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짧아요. 근데 이제 수능은 길잖아요. 그래서 MBTI P인 친구들도 꼭 플래너를 썼으면 좋겠거든요. 아, 나한테 한 말이야? 저도 P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에 플래너를 써본 적이 딱 2번인데 한 번은 재수할 때, 두 번째로는 임고 공부할 때 딱 이 2번밖에 없어요. 스케줄러 얘기를 왜 꺼냈냐면 스케줄러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쓰거나 잘못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봤던 사례는 체크리스트 중독형.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지우는 데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짧은 맞아요. 되게 느렸어서 되게 막 예를 들어서 뭐 독서 지문을 할 때도 뭐 경제 지문, 뭐 철학 지문, 자연과학 지문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걸 그냥 독서 뭐 세 지문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그걸 3개 나눠 가지고 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계획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어떠한 방법은 일주일 단위로 당연히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일요일 오후는 좀 비워놔요. 나랑 너무 똑같아. 아, 그래요? 말해봐, 왜 비우라 그래? 왜냐면 분명히 주중에 미뤄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요일 오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놔야 돼요. 근데 나는 근데 하나 더 했어. 내가 만약에 그 주에 진짜 미쳐가지고 너무 진짜 열심히 한 주가 있잖아. 그럼 쉬어야죠. 맘 편히 쉬어라. 아 근데 이거 누가 보면 짜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똑같지. 네. 진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일요일 오후는 좀 비워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케줄러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영역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예를 치자면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뭐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4점에서도 쉬운 4점 문제, 조금 이제 어려운 4점 문제, 킬러 문제.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렇게 약간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혀서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전부터 한 3점 또는 쉬운 4점까지는 루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쪽에 넣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쪼개서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차 수업 시간에 뭐 20분 동안 내가 뭐 시간을 재서 한 20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틴으로 소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토픽별로 내가 이번에 수투에 미분법을 활용한 함수 추론하는 게 잘 안 돼. 진짜 외국어 같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유형이 정복이 되면 4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국어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철학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철학 지문이 쓰여지는 루틴한 어떠한 그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가 있어. 내가 그것만 읽다 보면 어떤 현상 얘기하고 그거를 보는 A의 시각 얘기해주고 A의 한계를 뭐 포괄해주는 B의 얘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런 식으로만 자꾸 쓰이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글이 쑥 하고 읽히듯이 그런 어떠한 주제들을 하루 아니면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집중적으로 팠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재종반에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떤 한 친구가 속도 가속도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만 3일 동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바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속도 가속도를 맞추니까 바로 점수가 오르니까 애가 신나는 거죠. 그런 성공을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주제가 있고 이 주제가 있고 이 주제가 있는데 오늘 한 30분 깔짝이고 30분 깔짝이고 30분 깔짝이고 이러면 다음날 똑같이 했을 때 이게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같이 이렇게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토픽이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수능 전날까지 9개까지밖에 못 끝냈어요. 그럼 마지막 토픽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의 특성상 준비도가 내 기준 100이면서 들어가는 수험생은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끝까지 완성도를 높이다가 그냥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깔짝깔짝 다른 토픽들을 여러 개를 막 건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점수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나도 맨날 얘기해. 야, 탐구 안 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선생님 저 국영수 좀 완성되면 국영수는 수능 전날까지 원래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긴 호흡이니까 고3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2월 달쯤이나 아니면 3월 개학 조금 빠르면 이제
전년도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이제 자기가 어떤 플랜들을 세우잖아요. 크게는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3월, 6월, 9월 정도의 체크 포인트를 딱딱 만들어서 그렇지. 3월에는 내가 요 정도의 완성도를 가져가겠다. 6월에는 요 정도의 완성도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월간 계획을 세우고 그 내가 월간 똑같아. 계획에 맞춰서 주간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지. 이 주간 계획이 너무 빡빡하게 세워지면 그래서 일요일을 비워라. 네, 그렇죠. 그리고 각각에 있는 토픽들을 잘 세워서 그 2주에는 내가 요거를 극복해내겠다. 다음 주에는 요걸 하겠다. 세우시다 그래서 나 보면 현장에 때 플래너 검사하잖아. 어, 그 다음에 또 수능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단기간에 완성되는 과목이 절대 아니기 그럼. 때문에 좀 전은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팁이었다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 아니면 현재 고1 또는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국어랑 수학에 대한 어떠한 기초를 좀 잘 다져놨으면 좋겠어요. 이 선행 관련된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 네네. 나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어느 정도까지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년. 왜? 저희는 교육학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단계에 맞게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초가 없이 쌓아 올린 거는 말 그대로 사상누각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5개념을 많이 만들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그 5개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교정하는 게 교정하는데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국어도 아예 베이스가 없이 정말 깨끗한 머리로 오는 친구들이 맞아요. 있거든. 백지도 하시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 애들은 되려 성적이 금방 오르는데 여기서 이 선생님 수업 좀 듣다가 저기서 저 선생님 수업 좀 듣다가 막 이렇게 오는 애들은 되게 고칠 게 너무 많은데 본인도 못 고쳐. 그래서 되려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는데 오래 걸리고 내 수업 들으면서 다른 수업도 막 같이 듣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난 얘기해. 너한테 제일 맞는 수업 하나만 들어. 맞아요.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이지만 K-팝 스타의 일반인이 듣기에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듣고 박진영 그 프로듀서가 되게 안 좋은 습관이 많아서癖가 좀. 오히려 좋은 보컬리스트가 되기 힘들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그냥 일반인이 노래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너무 스킬적인 거에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개념을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맞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K-팝 스타에 나왔던 했던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 나는 그 말 되게 많이 해. 마지막에 이하이랑 박지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각각 한 명씩 맡아서 이제 프로듀싱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박지민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부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지? 막 기억난대. 올라가서 너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난 애들한테 이거를 체화의 중요성을 할 때 이 예시를 많이 들거든. 공부하는 과정은 의식적인 과정이 돼야 돼. 이 조건 생각해야 되고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고 내가 이런 부분 이렇게 유념해야 되고 하는 의식적인 맞아요, 과정들이 맞아요. 이어져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모두 몸에 익은 채 무의식적으로 툭툭툭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써요. 대수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말 그대로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정말 많이 거잖아요. 한 얘기거든. 시험의 취지는 거기서 내가 사고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로서 시험은 나오겠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입장은 사고력의 도구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목공을 한다라고 치면 망치로 못을 박아야 되는 상황에는 내가 망치를 가지고 박아야 되고 드라이브를 돌려야 되는 부분은 드라이브를 돌려서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안 되면 못을 박아야 되는 상황인데 벤치를 들어가지고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그 판단력 그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학습을 해놓은 다음에 들어가서는 본능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툭툭툭 할 수 있어야 돼. 맞아. 그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만 올림픽 선수들도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 공이 날라오면 저기 비었으니까 저길 보고 쳐야지라고 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도 탁탁 모르게 해가지고 툭 치는 수없이 거잖아요. 많은 반복을 통해서 네. 내 머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가는데 내 몸은 거기 가 있는 그렇죠. 거야. 그 정도까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그렇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좀 전에 K-팝 스타 얘기를 왜 했냐면 나는 국어 선생님이고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잖아. 근데 둘이 똑같이 음악 프로그램의 예시를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수업 시간에 올림픽 얘기 내가 어저께 올림픽 얘기했거든. 똑같이
똑같이 운동 예시를 얘기를 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본질은 동일한 거야. 아, 그렇죠. 그 본질을 향한 어떤 도구들이 다른 거지. 뭐 어떤 때는 국어적인 어떤 우리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알파벳인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숫자인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도구가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무언가의 최상위 탑에 올라가는 방식은 나는 결국에는 동일하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아, 있는데 그래. 고등학생 분들이든 N수생 분들이든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게 있는데 애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명문대를 가기 위해 그리고 좋은 과, 메디컬 뭐 이런 거를 가기 그치. 위해서 엄청 열심히 달리잖아요. 사실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고 누구는 가겠지만 누구는 못 갈 수도 가는 있지.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재수할 때의 가장 소중한 경험은 내가 진짜 여기까지 쳐봤다의 무언가인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 캐파의 끝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 근데 그렇게 캐파의 끝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대학 시험을 준비를 할 때라든지 취업을 준비할 때라든지 하물며 결혼 준비를 할 때라든지 맞아. 아니면 뭐 기타 많은 시험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게 딱 내 인생의 스탠다드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맞아. 올해 이제 강사로 이제 나오기 위해서 거의 1년간 맞아, 준비를 해서 준비했어. 나왔잖아요. 1년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 스탠다드도 사실은 저는 재수 때 얼만큼 열심히 했냐로부터 왔거든요. 맞아.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딱 요 시기가 막 되게 지치고 뭐 반수생들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막 표본은 더 늘어났는데 성적은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 시기여서 저도 재수할 때를 떠올려 보면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나도 애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내 제자의 명언이야. 최선을 다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잖아. 아까 우리가 말했던 어떤 효율의 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노력을 해본 거는 내 DNA가 기억해. 내가 노력의 역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될 수 있구나를 경험하면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험 생활은 내 그릇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 네.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럴 때 더 잘하는구나. 혹은 나는 이럴 때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릇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결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로 인한 어떤 수많은 가지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든 노력한 건 돌아오니까. 맞아요. 그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네. 알지 얘들아? 재밌지? 네. 얘기해보니까. 네. 다음에 또 출연할 기회를 주신다면 좋지. 더 재밌는 주제로 그래? 네, 알았어. 한 번 더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